첫인상이 형성되는 시간은 얼마쯤 소요될까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뇌 과학자인 폴 왈렌이 2009년에 발간한 책인 더 휴먼 아미그달라에 따르면 사람의 두뇌 영역 중 편두체, 즉 아미그달라에서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느끼는 데에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단 0.017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느끼는 저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게이들의 리얼 라이프, 줄여서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둠파입니다. 네, 저희가 1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둔파 씨?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감회가 새로울 정도인가요? 네, 이런 팟캐스트의 형태인 녹음을 하는 게 제 인생의 처음이어 가지고 좀 긴장도 되고 감회가 새로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좀 힘을 내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명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담백하고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기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글로 남겨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너무 폼이 저한테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 둔파 씨한테 우리 팟캐스트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둔파 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좀 낯설게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저희를 기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저도 그래서 진지하게 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하면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약간 그때그때 뭔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차라리 녹음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잘 시작을 하게 됐고, 앞으로 단순히 게이라는 정체성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녹음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첫 만남 그리고 첫 인상으로 잡았는데요. 처음에 인트로를 첫 인상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시간을 먼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둔파 씨? 저는 몰랐어요. 0.1초 만에 사람의 인상이 판단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남자를 만나는 게 실패가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실패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때까지 남자를 그렇게 길게 만나지 못했거든요. 거의 이제 썸에서 끝났어 가지고. 그래서 제 첫인상이 약간 문제가 있었나? 뭐 그런 싶은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런 자존감 낮은 발언 아주 좋지 않습니다. 둔파 씨. 충분히 그대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저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질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청취자분들, 네. 아 네. 청취자분.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편도체라는 뇌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고 0.01초,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딱 느낀다고 하니까 이미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 얘네들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이 친구들 내 마음에 드는데?'라는 게 이미 판별이 됐겠죠. 네. 지금 사실 웃음을 참느라 조금 많이 힘드네요. 네. 아니요. 편하게 웃으세요. 그 우리의 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처음 만남이다 보니까는 제가 약간 실실 이렇게 웃는 편이어 가지고 그게 또 네. 매력이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웃거나 너무 길게 웃으면 제가 적당히 잘 편집할게요. 알겠습니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마이크도 나름대로 세팅을 해 놓고 녹음을 시작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런가요? 저는 너무 편한데 지금. 약간 라디오 DJ에 좀 적합한가? 그런가? 타고났나?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0.017초 만에 판단되는 첫인상일 때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나름대로 각자 보여지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이미지가 어땠을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싶다라고 생각해 둔 게 있을까요? 둔파 씨? 저는 근데 뭐 이미 다 들통난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남들이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도도해 보이고 좀 시크해 보이고 약간 차도남 같은 스타일 아시죠? 네, 차도남 같은 스타일이 되고 싶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추금이시구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첫인상을 가지고 싶게 됐냐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이제 뭐 외모가 좀 둥글기도 하고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가만히 있어도 약간 진짜 그런 남성미가 이렇게 좀 뿜어져 나오고 약간 좀 시크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부럽더라고요. 되게 좀 남자다워 보이잖아요. 아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목소리도 이렇고 막 이렇게 둥글둥글다기보다는 약간 각진 턱에다가 막 이런 아니, 목소리도 이렇고가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뭐 어때서요? 그래서 약간 좀 남자다워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이런 목소리보다기보다는 본인 목소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이렇게 캄다운하게 얘기하는 편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이게 신나고 하면은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하이 톤으로 올라가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약간 동굴 목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동굴 목소리,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여진구 아, 여진구 씨. 네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그쵸. 요즘 나 또 요번에 또 오징어 게임에서 위하주 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위하준 같은 그런 약간 고런 스타일을 어, 좀 담고 싶은데 네. 네 저는 이번 생에 그런 것 같네요. 각자의 뭐 출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싶었냐면은 일단은 다정하고 뭔가 상대방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말을 좀 부정확하게 발음이 좀 샌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되게 빨리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좀 더 천천히 말을 하고 그리고 둔파 씨랑 좀 더 대화의 흐름 자체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다 보면은 원래의 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을 때는 되게 가까우세요. 음파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가까우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저는 음파고요. 항상 까르르 웃는 둔파 씨의 목소리를 듣고 딱 들었을 때 이 친구들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각자의 추구미를 달성했는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제 네, 그런 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2일 일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구정을 센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네. 이게 언제 제가 업로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업로드 됐을 때도 사실상 2025년 연초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새 출발, 새해를 잘 시작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록 늦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 네네. 네. 둔파 씨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까요? 이제 우리가 서로 지내오면서 아무래도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인상에 대해서. 근데 그냥 딱 처음에 봤을 때 느껴졌던 그런 이미지적인 느낌이 있을까요? 음파님은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됐나? 3년이 됐나? 그래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만나고 나서 되게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일단 이제 처음에 봤었을 때는 운파님께서 키가 좀 크셨어요, 저보다. 지금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키가 되게 크시구나 네.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 일을 하게 된 건 저였는데, 일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둠바 씨가 제 사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도 좀 잘 설명을 못해요.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운파님이셔가지고,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센스, 그쵸? 네. 그런 게 또 있으시고, 일을 가르쳐 드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또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진짜 저보다 일을 잘 하셔가지고 사장님께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되게 많이 노력했었죠. 맞아요. 근데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인상이 어쨌든 키가 매우 커서 뭔가 그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좀 센스 있으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아까 이제 둔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됐고 저의 사수님이 둔파님이었는데 이제 저는 둔파 씨를 처음 딱 마주친 게 창고였었어요. 이제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일을 뭐 하면 될까요?라고 했더니 창고에 가서 일을 좀 도와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고로 올라갔었죠. 네. 네, 이제 그때 둔파 씨가 일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와, 역시 둔파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람들이 본인을 볼 때 순둥순둥하고 둥글둥글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역시나 저도 첫 인상이 되게 사람이 둥글둥글하다. 얼굴형이 진짜 완전한 동그라미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흔하지 않은 페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도 동글동글하시고 몸도 사실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었어요. 덩어리가. 네. 그래서 와, 사람이 되게 저렇게까지 둥글 수 있구나라는 게 좀 신기한 첫인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인간 굴렁쇠예요.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둔파님이 되게 잘 웃으세요. 평소에도 되게 잘 웃으시는 편이라서 인사하는 순간조차도 웃으면서 되게 어색하게 맞아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되게 선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외모도 둥글둥글하지만 성격도 둥글둥글하겠구나 해서 마음 한켠이 좀 안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만만하게 보인 건 아니죠? 만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잘하면은 이 사수님한테 일을 잘 배워서 내가 사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제가 일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맞아요. 거의 제가 물어보는 게 더 많았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운파님께서 네, 다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네. 설명할 것도 설명하고, 제가 아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설명하고, 네, 열심히 뛰어다녔던, 뛰면서 열심히 일했던 알바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매뉴얼대로 하는 거에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둔파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 외에 뭔가 소소한 부분들을 되게 잘 챙기는 성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스트릿하게 그냥 딱 해야 되는 것들만 하는 편이고, 그 둔파님은 그거 외에도 좀 더 사실 원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해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요, 아, 그럼요.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서로 그래서 약간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할 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일하고 나면서도 저도 편해지고 하니까 이제 뭐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형이시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편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가끔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해서 만난 사이 중에 사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 그럼 제가 첫 그런 건가요? 처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몇 없는 몇 없는 인연 중에 한 분이다. 되게 소중한 인연이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네. 처음이 아니라서. 네. 근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또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사람은 처음이죠. 그렇군요. 네, 사적으로 만나더라도 그 인연이 되게 길게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었는데 이미 저희는 일하면서 알게 된 시간보다 일 외적으로 알게 된 기간이 지금 더 길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는지도 좀 신기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데요. 이제 처음에 키가 크고 일을 잘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지금 알고 지낸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된 지금 이 시점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좀 이게 알면서 달라지는 게 좀 있을 법이긴 한데, 음파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첫인상 그대로 쭉 갔다. 네. 이제 약간 음파님께서는 J, MBTI J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좀 약간 계획적이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도 약간 저처럼 막 이제 막 7렐레 8렐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 뭐 놀러를 갈 때도 되게 좀 계획적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어디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지도 같은 거 막 보면은 막 어디 길 찾아갈 때도 거의 버스를 타서 버스를 이동하는데도 버스 이동 시간이 몇 분 걸리는, 몇 분이 소요가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진짜 딱딱딱 이런 계획을 세워서 놀 때도 그렇게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피어가가지고 또 뭐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가자고 하면 그냥 가자는 그런 케이스여서 저는 되게 편했는데, 아마 이제 음파님께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저를 이제 막 데리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막 길도 막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저도 뭐 안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막 하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보다 더 제이시다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계획을 짜는 거에 약간 강박 아닌 강박이 살짝 있어서 뭔가 놀기로 했다, 아니면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네, 둔파 씨한테 이거 어떨 것 같아? 저거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냐고 했을 때 사실 바로바로 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 제가 먼저 제의를 했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꼭 계획을 안 짜는 친구들 중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막상 계획을 짜가면 나는 이래서 싫고 나는 저건 저래서 싫고라고 말을 얹으면서 막상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저도 싫어해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말하다가 조금 짜증이 났는데 싫다고 할 거면 대체간을 강구해 그러니까 오시던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 혼나야 돼,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두파 씨가 되게 감사했죠.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큰 말 없이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마웠죠. 솔직히 그런 거죠. 뭐 이제 어디 가는 게 중요합니까? 저의 그런 편안한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조서 조씨, 좋은 사람, 조사 조씨구나.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조사 조씨잖아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입이 또 트이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둔파 씨에 대한 첫인상이
변한 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둥글둥글하고 되게 잘 웃어주고 그리고 본인 주장을 잘 안 펼치시는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해서 뭔가 본인만의 줏대 없이 주변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년에서 3년 정도 둠바 씨를 알고 지내면서 확실히 본인만의 줏대랑 뚝심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어, 거를 확실히 많이 느꼈어요.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인이 제의를 했을 때 그거를 대차게 거절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명확해서 그것과 좀 반대됐을 때에는 본인 의견도 낼 줄 알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되게 끈기 있게 잘 이어가셔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일례는 이제 둔파 씨가 일기를 써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사실 저희가 뭔가 꾸준히 해오는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둔파 씨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아, 분명히 이것도 얼마 못 가서 금방 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미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안 올리고 있긴 한데. 요즘은 저희가 팟캐스트 준비한다고 약간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잘 소홀히 하게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저도 팟캐스트로 그냥 옮길까 봐요. 아니에요. 일기는 일기대로 하고 팟캐스트로 갑시다. 네. 맞아요. 새해 목표 세웠는데 네, 해야죠. 그쵸. 새해 목표가 뭐죠? 일기를 이제 또 꾸준히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한 것처럼 소소하게 하나씩 일들을 성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각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각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첫인상이나 첫 만남이 있었던 게 있다면 그런 썰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둔파 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만남이 있었을까요? 인상 깊었던 첫 만남이요. 네, 되게 임팩트가 커서 지금도 약간 그때 당시의 만남을 생각하면 확실히 뭔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첫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였긴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었어요. 자취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집에 있는 나날이었는데, 네, 이제 인스타를 보통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게스타라고 하죠. 게이들의 스타. 네, 어쨌든 인플루언서분. 그쵸, 그쵸, 그쵸. 기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봤는데, 대구에 어떤 장소를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 분이신가? 이제 생각을 했죠. 제가 먼저 톡을 보냈었거든요. DM을.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또,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셨어가지고, 이제 안 읽을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DM을 보냈었어요. 네, 어떤 형식의 DM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대구 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대구에 사시나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DM을 보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읽었죠. 그분께서 이제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뭐 가끔 이제 또 대구의 어느 장소를 또 올리시면은 뭐 또 또 DM을 또 보내고 그렇게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대구에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대구 분이시다. 이게 DM이 오더라고요. 답장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대구에 제가 그때 또 살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만나 뵈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분도 흔쾌히 알겠다 하고 저한테 뭐 몇 시에 언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가지고 오, 인플루언서의 만남. 그때는 또 그쵸 지금처럼 또 감회가 또 새롭기도 했죠. 다른 기분으로 네, 다른 느낌으로. 네.
그때 그리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진짜 잘 보이려고 막 긴 바지에다가 와. 위에는 그래도 반팔을 입었는데 네. 그때 또 약간 대구가 또 습해요 되게. 네. 또 비도 많이 와서 그 전날에 왔었어 가지고 막 습하고 더웠는데 굳이 막 잘 보이겠다고 막 긴 바지에 그렇게 이제 입고 그렇게 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만나기로 했어서 카페를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2 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2 층에서 그 보이는 거였거든. 1층 거기까지. 네. 입구까지 이제 보이는 거였는데 저 멀리서 이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분인가?' 싶었죠. 그분이 이렇게 딱 저를 2 층으로 이렇게 딱 쳐다봐요. 어. 이제 입구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되게 쌩긋 웃으시면서 이제 인사를 해 주시고 2 층으로 걸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실물을 봤는데 되게 사진이랑 진짜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요.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보정 이런 게 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되게 사진이랑 이제 그런 생김새랑 비슷하셨고 키도 크시고 또 훈훈하기도 하셨어 가지고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음. 막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네. 또 약간 숫기도 없고 그랬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땅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도 되게 귀엽게 봐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랬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네. 맞습니다. 설렐 수밖에 없는 포인트네요. 뭐 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가끔 이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 저번에도 이제 새해기도 하고 해 가지고 네. 이제 새해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멋있다. 네. 인플루언서 인맥. 아유 아닙니다. 움파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인상 첫 만남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인상 깊었던 첫 만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둔파 씨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설레는 만남이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인데 이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만추가 좀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플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이쪽 세상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만났던 분이 되게 음.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요. 어떤 인상이셨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둔파 씨가 만났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한여름에 만났고요. 엄청 더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로 만난다는 거에 대한 기대와 설레가 공존하는 시기였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더 약간 걱정도 되고 뭔가 심장이 더 콩닥콩닥 뛰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경험이 별로 없으셨고 고 했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하필 그분이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 근처에 어디 들어가 있을 만한 카페도 없었고 해서 지하철역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지하철 위에서 막 뛰어내려 오셨어요. 이제 지각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막 뛰어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내려오는 이미지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였나요? 첫눈에 사랑에 빠진 이미지였는데요. 네. 어떻게 첫눈에 반해서 저는 아직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제 첫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어 뛰어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것만 보고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 진짜 '아 나 이게 사랑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좋았던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의 상태 그리고 여름에 약간 더운 기온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리다가 되게 엄청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가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순간 내 심장이 뛰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온도, 습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공기의 냄새. 그분의 그러면 차림새는 어떠셨나요? 차림새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필 또 입고 온 스타일 자체가 어떤 스타일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재미교포 룩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재미교포. 여기서 재미교포 룩이란 약간 그러니까 되게 포멀하지는 않은데 살짝 스포티하면서 그러면서도 깨끗한 스타일 있잖아요. 음, 스포티한 대학생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재미교포 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약간 최대생 룩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채대생 룩인데 또 너무 헬창 같아 보이진 않는 그렇군요. 그런 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볼캡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계셨고 약간 그게 설렘 포인트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빨간 색깔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계셨어요. 진짜 약간 최대생 같은 느낌이 나긴 하네요. 맞아요. 이제 음, 그 상태로 위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는데 그분의 가방이 들썩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가방이 흔들리는 것만큼 나의 마음도 같이 흔들렸다. 아주 첫눈에 반한 그런 게 많네요. 맞아요. 그런 말이 많네요, 정말로.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쪽 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향수 아닌 그런 바디 스프레이가 있었어요. 네네. 러쉬의 더티라고 하는 바디 스프레이가 되게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더티, 러쉬의 더티. 네. 지금도 향이 되게 좋아서 많이 쓰시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보다는 확실히 인기가 좀 시들해진 것 같고 네. 그때는 더티 러쉬 향이 난다라고 하면 60%의 확률로 게이다. 그랬구나. 자기 페로몬을 페로몬을 이렇게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게이들의 잇 아이템이었어요, 그 향 자체가.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더티를 되게 평소에도 많이 뿌리시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첫 만남 때 그 계단 밑으로 지하철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그 바람이 먼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막 달려오니까. 근데 그 바람결을 따라서 그 더티 스프레이 향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더티 스프레이가 게이들한테 유명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향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와 이거 향 되게 좋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모든 순간이 되게 조화롭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그다음에 뭘 하셨나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도 되게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런 첫사랑에 대한 썰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을 위해서 아껴 두도록 하죠. 이제 각자가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기도 할 텐데 그런 첫사랑에 대한 썰은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또 열심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고 아직까지도 임팩트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제 심장이 뛰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낯설음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상태와 후덥지근한 여름 그러니까 약간의 짜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왔을 때 반가웠던 그 심정 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분 좋은 향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룩을 입은 상대 음. 그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인상이 깊게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한여름밤의 꿈이었군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둔파 씨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랑까지는 아직은 없고 인플루언서 분과의 만남처럼 그냥 설레는 순간은 있었다. 근데 언제쯤 또 저는 음파님 같은 그런 설레는 기분을 사랑이 감정이 주는 그런 설레는 기분을 느낄지 언제 저는 한번 음. 모르겠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치가 쌓일수록 새로움이라는 게 점점 더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둔파 씨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요.
저는 근데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둔파 씨는 사람을 만난다는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형 동생으로밖에 발전을 못 해. 그냥 친구가 된다. 아주 저의 신비로운 뭐 마법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면은 형 동생으로밖에 이 발전을 못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나름대로 둔파 씨가 왜 연애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둔파 왜 연애 못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제 목소리나 제 이런 말의 형태를 듣고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팟캐스트를 좀 진행하고 각자 서로에 대한 성격이 청취자분들한테 파악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 그걸 한번 받아봅시다. 둔파 씨가 왜 연애를 못할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자의 분석도 받아보고. 근데 이거 디스전 아닌가요? 디스전. 아니죠, 아니죠. 디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팩트 폭행 정도로 합시다. 약간 상처받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이제 하지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또 발전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저한테 욕과 충고를 네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친해지고 나서 네 알고 나서. 서로에 대해 좀 잘 알고 나서.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아까 그 인상 깊었던 첫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되게 긴 바지를 입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첫 만남에서 뭔가 잘 보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을까요? 그때는 좀 뭐야 댄디라고 해야 되나? 네. 저 나름 좀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갔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머리도 그때 그 진평을 이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분은 진짜 편하게 오셨어. 완전 그냥 음파님께서 말씀하신 재미교 보룩. 재미교 포룹 네. 재미교 포룹도 아니야. 거의 그냥 스포츠 옷이야. 아, 추리닝 같은 느낌으로. 트레이닝을 위아래로 입고 오셨어 가지고 아, 저 좀 뻘쭘했던 기억이 있긴 했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더 귀여워 보였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긴 하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네. 각자 서로 상대방한테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첫인상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술 색깔이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색이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운동을 하고 나거나 아니면 근데 오히려 엄청 피곤해. 그러니까 전날 밤을 새면 그렇게 제가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사람이 약간 초췌해지면 얼굴 붓기도 빠지고 입술 네. 색깔도 엄청 빨갛게 돌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50% 피곤한 상태. 그래요? 지금 완전 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바했을 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죠. 저랑 같이 알바했을 때 말하는 예, 거죠? 같이, 예. 맞아요. 둠파 씨랑 같이 알바했을 때 그때 주변에서 너 요즘 따라 되게 잘생겨 보인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때 네. 살이 일단 엄청 많이 빠졌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살이 빠지고 그리고 제가 전날 밤을 새거나 너무 힘들면 입술 색깔이 빨개진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술색이 붉으니까 좀 더 인상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전과 다른 명확한 이미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셔서 잘생긴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보통 힘들면은 입술색이 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빨갛게 생기가 돈다고 하시니까 신기하네요 되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내 몸이 약간 죽기 직전에 화강 반도처럼 발악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곤할 때 내가 입술이 빨개진다는 거를 알바하면서 그때 처음 깨달았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 내 입술 색깔이 빨개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을 만날 때 내 입술 색깔을 좀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혼자 집에 있을 때 말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외모 체크를 한 번씩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저는 머리보다는 내 입술색을 먼저 항상 체크를 하게 됐어요. 오. 근데 이런 것처럼 준파 씨도 뭔가 상대방한테 첫 인상을 되게 좋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옷인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거나 뽀샤시하게 입는다고 해야 되나? 뽀샤시하게. 얼굴이 좀 살아날 나는 그런 색의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그쵸? 네. 자기한테 맞는 그런 뭐 컬러의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으면은 좀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아도 그런 걸로 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단정하게 입으면은 처음 봤었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좀 되게 단정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첫인상 때 옷을 좀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준파 씨랑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약간 알록달록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포인트 주는 그런 색을 좀 이제 걸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간 단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한 룩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놀러 갈 때만 이제 그 입는 거고 저는 약간 TPO라고 하죠. TPO. 표가 뭐죠? TPO가 이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이제 시간과 장소, 오케이션이 목적인가? 상황이요. 상황. 아, 상황이요? 그런 이제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뭐 어디 단정한 데를 가야 된다. 뭐 면접을 봐야 된다. 뭐 음. 아니면 누구를 처음 본다. 음. 그러면 이제 좀 단정하게 입고 뭐 어디를 뭐 놀러 간다. 그럴 땐 또 이제 또 사진 같은 걸 또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또 인생샷을 또 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또 포인트 컬러를 준다. 포인트 컬러를 주면서 저는 약간 좀 시티보이라고 하죠. 시티보이 룩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티보이 룩을 좋아하는데 첫 만남 때는 좀 단정하고 포멀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라는 거군요. 그럼 포멀하게 입을 때 어떻게 입으시나요? 제가 잘 못 보는 모습일 것 같아요. 포멀하게 입을 때는 여름에는 뭐 그냥 뭐 청바지에 뭐 흰 티일 수도 있을 거고 네. 카라 셔츠 그런 거라도 될 카라 수 있고 셔츠. 그냥 진짜 남 딱 봤을 때 좀 단정해 보인다. 그렇게 입는 거 그러니까 슬랙스 바지에 셔츠 같은 느낌? 그쵸. 좀 색을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색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뭐 청바지 같은 거를 좀 입어서 좀 캐주얼하게 보이면서 좀 댄디하게 보이는 뭐 그런 하는 음. 건지. 네. 예예. 그렇게 입는 것 같네. 아 그래서 그 대구에서 만났을 때도 긴 바지를 입었던 거는 좀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요? 네.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둔파 씨는 상대방한테 좋은 첫인상을 줄 때는 좀 포멀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첫 만남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청취자분들께 보여지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둔파 씨 같은 경우에는 웃음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상대방을 만날 때 내 첫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뭐라 해야 될까? 웃을 때도 제가 약간 좀 실없이 웃는 편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흐흐흐 이렇게 웃는다고 해야 되나? 어색해질수록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웃음소리라거나 당황할 때 나오는 갑자기 저의 그런 말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딱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미지로 봤을 때랑 직접 만났을 때랑 그런 게 달라 보이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뭐 그렇죠.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만남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네. 하나는 손톱 길이입니다. 아. 기본적인 매너이기도 한데요. 특히 어플로 사람 만날 때 저는 상대방의 손톱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막 때가 껴 네. 있거나 기본적인 청결도와 위생에 대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손톱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내 몸에 항상 함께하다 보니까 얼굴이나 머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 이렇게 씻고 거울 보고 외모 체크하면서 한 번씩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순간들이 무조건 있는데 내 손톱은 의식하고 보는 경우가 사실 잘 없거든요. 정신 차려 보면 '어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까지 신경을 쓰는 게 네. 기본적인 매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손톱 같은 경우가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좀 크리티컬한 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다음에 손톱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굉장히 되게 좋은 답변이라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막 정신없이 있다가 막 보면은 막 손톱이 막 많이 자라고 그렇더라고요. 또 근데 저는 또 맞아요. 운동을 하고 단백질 같은 걸 또 막 많이 먹다 보니까는 손톱이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손톱이 막 분명히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진짜 자라나 있더라고요, 며칠 안 가서. 맞아요, 맞아요. 평상시에도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이랑 만났을 때도 손톱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뭐 대화를 하거나 같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때 뭔가 손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음. 갑자기 불현듯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매너라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정도 단정함 정도는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 만날 때 좀 조심하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만남과 첫인상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게이 리얼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또 게이의 첫 만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플이지 않을까요? 잭 흰 네. 이제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될 거나 아니면 그 어플로 첫인상을 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둔파 씨? 어플로 만날 때는 사실 증명,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어플이라는 형태 자체가 본인을 쉽게 속일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쵸. 보면 익명성에 기대어서 대화를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죠? 사진 같은 거를 아무래도 교환하는 게 그런 사실 여부에 있어서 증명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뭐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은 뭐 요새 뭐 인스타도 많이 하니까 네. 계정 같은 거를 같이 뭐 교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증명된 만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대화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티가 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티가 나죠? 약간 '이 사람은 좀 꼬름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약간 좀 꼬름한데? 약간 좀 수상한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난다. 어. 주작의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가볍게 그런 쳐내는 방법도 이제 좀 그쵸. 그것도만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래서 좀 얘기도 많이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플로 통한 대화이긴 하지만 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약간 그런 사실 증명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다 음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중에 또 계속 나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어플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플 첫 만남할 때 조심해야 될 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플의 생태계나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꼬롬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추후에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딥하게 파 봅시다. 네. 움파님은 이제 또 저희가 새해기도 하고 이제 갓 네. 20 살이 된 게이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어플이 성인 인증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네. 미리 뭐 미리 청소년기에 궁금증으로 깔아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갓 어플을 사용한 새내기라고 음. 하죠. 네. 새내기에 대해서 해 주고 네.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플 세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물론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어플 사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어플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입니다. 어 어떤 의미 부여인 거죠? 사람을 만나는 방식 중에 선택하는 게 어플이다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다 보면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아니면 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애인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몰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상기됐나요? 말이 약간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거의 래퍼 수준인 줄 알았어요, 거의. 알겠어요. 조금 인식해서 천천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몰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답변이 좀 느리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잘 안 오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거절하기도 쉽고 상대방을 만나기도 정말 쉬운 환경인 어플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 예의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면대면으로 만나니까. 네네. 어플 세상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너가 있던 사람도 어플상에서 되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 대 사람으로 있어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곧잘 잘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거나 맞아. 아니면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차단을 당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하나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어플을 사용하는 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감정 소비가 많이 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플 세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연락처를 교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쵸. 하나의 그냥 데이터 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뭔가 다양한 버전의 챗GPT와 인공지능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마음을 보호하는 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제가 이 어플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무뎌져서 괜찮아지는 거지 음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순간순간 그게 타격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인드셋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매 회차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템이란 거는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되게 유용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을 각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기획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런 거 써 봤는데 되게 좋더라라는 정보를 얻으면 저는 인스타 광고나 다른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좀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 애초에 광고 자체가 요새 사실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뭔가 소소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꿀템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내가 잘 몰랐지만 유용하게 쓰일 만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아 내가 좀 잘 살아나가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회차 첫 만남 그리고 첫인상에 대한 회차에 잘 맞는 아이템을 제가 또 하나 선별해 왔습니다. 뭔가요? 빠밤. 제가 첫인상을 되게 좋게 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고 했던 게 입술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입술 색이 생기 있으면 상대방의 인상도 되게 밝아 보이고 좋거든요. 그렇죠. 남성분들이 보통 입술 색깔을 신경을 쓰기가 쉽지가 않고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게 립밤 바르는 것 말고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틴트입니다. 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저희 게이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 없는 틴트인 거죠?
그쵸, 그쵸. 굳이 틴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틴트는 착색이 되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이제 남성분들이 너무 과하게 붉게 입술 색깔을 올리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약간 흔히 예산말로 너무 게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식은 옷을 갈아입고 할 때 틴트를 먼저 입술에 바르고 외출하기 직전에 휴지로 닦아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 좋네요. 예, 그러면 너무 과하게 발색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내 입술 색깔인 것처럼 나타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르는 데에도 또 꿀팁이 있는데 입술 전체에 너무 두껍게 발라버리면 입술만 약간 동동 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부키 같이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입술색이 너무 강하게 발색이 되면 되게 안 어울리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틴트를 착색시킬 때 입을 살짝 하고 벌려서 입술 안쪽만 틴트를 바릅니다. 어, 그러면은 힌트를 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빨까지 닿는 안쪽이 아니라 입술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경계선 쪽이 있고 네네. 입 쪽으로 들어가는 살짝 도톰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입술 바깥의 경계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안쪽만 가볍게 발라주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 상태로 음파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번지거든요. 아, 네. 음파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번지고, 그리고 나서 그 휴지로 지울 때 또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입술 경계선을 따라서 바깥쪽만 살짝 지워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형성되면서 연출이 가능해진다. 좋네요. 그래서 제품명은 뭔가요? 텐스라는 브랜드의 샤인 무브먼트 틴트인데요. 색깔이 중요합니다. 무드 체인저라는 색깔입니다. 무드 체인저. 무드 체인저, MOOD 체인저 해서 여러분들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색깔이거든요. 네. 너무 과하게 발색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기분이 뭔가 산뜻해지게 변환될 수 있을 정도의 발색이 되는 색깔이라서 남성분들도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색깔이라고 해서 무드 체인저 컬러를 골라봤고요. 네. 그러면 요즘도 이제 어디 나갈 때나 뭐 외모에 신경 써야 할 때 그런 걸 네, 바르시나요? 저희 항상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바르고 아, 나갔었어요.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죠. 너무 근데 감쪽 같았어요. 그렇죠, 완전 몰랐죠. 네, 음파님의 그냥 입술색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발색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주작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그렇군요. 둔파님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텐스의 무드 체인저를 사용해서 저의 무드를 변화시키고 나갔답니다. 좋네요. 저도 사봐야겠어요. 텐스의 무드 체인저. 자, 네.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이 왔군요. 와, 근데 생각보다 녹음하는 게 네. 힘든데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한 번 녹음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다시 재녹음을 한 거긴 한데 저는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이 쪼끔 그래도 긴장이 되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네,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저 진짜 DJ 재질인가 봐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더 잘 해가면서 네. 열심히 재밌는 기록들을 남겨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첫 만남 그리고 첫인상에 대한 1화 녹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네, 여러분들은 저희의 1화를 어떻게 들었을지,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남았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음 회차에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피드백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움파였고요. 음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